확률 마지막 시간 8차 시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1차 시 때 뭐 배웠었죠? 예,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시 때는 합의 법칙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3차 시 곱의 법칙을 배웠고요. 4차 시 확률에 대해서 배웠고요. 5차 시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거 배웠고요. 6차 시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해서 특히 적어도라는 거에 주의하라 그랬고요. 7차 시 확률의 합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것은 8차 시 곱의 법칙이 되겠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것도 여기 곱의 법칙과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합의 법칙이었을 때나 뭐 여기였거나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똑같은 내용이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훨씬 곱의 법칙이 확률을 계산할 때 빠릅니다. 경우의 수보다는 훨씬 빨라요. 그냥 푸는 것보다 이렇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면 훨씬 빠르다. 합의 법칙보다는 훨씬 쓰임새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나죠? 요거 두 개를 동시에라는 얘기는 두 개를 다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입니다. 물론 중학교에서는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를 주로 사용을 해요. 선생님, A, B가 서로 영향을 미칠 때가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쉬운 것은 이거입니다. 내가 여기에 제비를 뽑을 때 당첨제비가 3개가 있고 당첨제비 아닌 것이 당첨제비가 2개, 당첨제비가 3개 있다고 해봅시다. 자, 내가 A가 뽑고 B가 뽑을 때 A가 먼저 뽑았습니다. 그러면 A가 당첨제비를 뽑았느냐 안 뽑았느냐에 따라서 B의 확률이 영향을 미치죠. 얘가 먼저 뽑았다면은 3분의 1이고 얘가 얘를 뽑았다면 얘의 확률은 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앞에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 B의 영향을 끼치게 됐잖아요. 확률을. 이렇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때 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두 사건 확률 일어날 확률이 Q라고 한다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다시 얘기하면 A도 해보고 B도 해볼 확률은 P 곱하기 Q가 됩니다. 이게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는데 한번 교과서를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아이고. 자, 교과서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자, 봐봐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이 3개 있습니다. 탈춤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봐봐요. 이 중에서 인류문화유산과 탈춤을 각각 1개씩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3가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2가지에서 6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농악과 봉산탈춤을 택할 확률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 6가지 중에서 농악과 봉산탈춤을 선택한 것은 6분의 1이 될 겁니다. 6개 중에 1개니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농악을 선택할 확률 3분의 1, 봉산탈춤을 선택할 확률 2분의 1. 그죠? 이거하고 이걸 곱하면 6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훨씬 얘가 빠릅니다. 합의 법칙 같지 않게요. 자, 가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처음에는 2의 배수이고, 자, 2의 배수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배수, 나중에는 3의 배수다. 3의 배수는 얼마죠?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6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자, 다음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주사위는 4의 약수에 눈이 나온다. 4의 약수는 1, 2, 4잖아요.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확률은 4분의 1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 따진다면 봐봐요. 원래 따진다면 이렇게 따져야 될 거예요. 자, 동전 앞면이죠. 그 다음에 주사위에 4의 약수가 나오니까 1, 2, 4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면 1, 앞면 2, 앞면 4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전체 주사위의 수는 2 곱하기 6이 되니까 12가지. 12가지 중에서 3가지니까 12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1. 자, 경우의 수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얘보다는 어때요? 얘가 더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파란 공 3개와 빨간 공 4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두 상자에서 각각 공을 한 개씩 임의로 깨낼 때. 자, A 상자 여기 있습니다. A에서 파란 공이 나오고 A에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7분의 3이 되겠죠. 상자 B에서 빨간 공이 나온다. 상자 B에서 빨간 공은 4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8분의 9. 왜? 앞에 상자에서 파란 공이 나오는 거 빨간 공이 나오던 B 상자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두 상자에서 모두 파란 공이 나왔다. 얼마일까요? 7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두 사격 A, B의 명중률이 2분의 1, 5분의 2입니다. 두 선수가 각각 한 박씩 쏘았을 때 두 선수 모두 명중할 확률. 그러면 A가 명중할 확률 2분의 1, B도 명중할 확률 5분의 2. 곱해주면 끝이란 얘기입니다.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선수 A는 명중하고, 즉 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그럼 2분의 1이죠. 선수 B는 명중하지 못했다. 즉 명중할 확률이 5분의 2예요. 선수 B가. 그렇다면 명중하지 못할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죠. 1에서 5분의 1을 빼니까요. 그러면 5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3. 곱의 법칙은 확률을 계산할 때 엄청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꼭 하는 방법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확률 8단원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요, 중단원 평가, 대단원 평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익힘책, 그 뒤에 뭐 한다? 20점짜리 수행평가 보게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